안녕하세요. 4월 26일 시황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영상 올려드린 이후로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닷새를 무려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요즘 일이 너무 좀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굳이 뭐 짬을 억지로 좀 내고 싶은데도 좀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올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까지 쉬면 너무 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좀 꼭 필수적인 얘기만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은 떠오르는 대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뭐 비롯해서 코스피가 나쁘지 않죠. 보시면 오늘도 코스피 3200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날 좀 지수가 크게 빠지긴 했지만 이게 뭐 대하락장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뭐 선물 지수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선물 포지션이 이날 굉장히 청산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누적이 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하락장의 시작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다행히 좀 이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지만 이때부터 계속해서 선물은 다시 외국인들 선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는 조금씩 다시 누적이 돼서 매수 쪽으로 쌓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는 섹터만 가는 게 확실히 보이죠. 예전에는 이 정도 코스피가 이제 1%씩 지수가 상승을 하면 상승이랑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며칠 전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공매도도 있죠. 그래서 공매도 이슈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은 선택을 하고 어떤 종목은 좀 이제 놓아줄 때가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약했네요. 근데 어쨌든 1030, 가장 높은 지점이 1031이었는데 코스피도 가장 높은 지점이 1220. 근데 이제 비슷한 부분이죠. 코스닥도 가장 높은 지점이랑 비슷한 그 전고점 수준까지 도달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뭐 월등히 많았다거나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시간대별로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뭐 좀 상대적으로는 등락폭이 작았어요.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쵸?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근데 이제 막판에 동시효과 때 확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금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었죠. 근데 이제 변동폭은 확실히 크더라. 근데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좀 사는 모습이었고 4천억이면 많이 샀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파는 모습이 나왔지만 연기금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세를 보시면은 이건 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제가 좀 최근 며칠 동안 못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이따가 콜옵션, 풋옵션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도 콜옵션을 좀 사고 풋옵션을 많이 팔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간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날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날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갑자기 미친듯이 팔아가지고 지수를 확 한번 끌어내렸고, 그리고서 뭐 이때 외국인들 요 정도 금액이면 크게 뭐 한쪽으로 확 쏠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날 좀 많이 팔았지만 요날부터는 누적으로 봤을 땐 기관이랑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죠.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연기금은 코스닥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한 뒤로 꾸준히 매수세가 붙고 있다. 이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기금이 단타치고 빠지는 경우가 다른 것보다는 좀 빈도가 적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장투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참고를 할 만하다. 저는 원래 수급 매매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각 주체들의 특성 정도는 볼만한데 연기금은 이제 단타를 상대적으로 덜 친다, 그런 특성 정도는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은 요날 1조나 팔아버렸죠. 장중에도 엄청 많이 팔았는데 막판에 그래도 좀 매수해서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 바람이 나서 이렇게 많이 팔았나 싶었는데, 요날 기점으로 거의 뭐 그 매수세 매도 포지션 그 선물 계약 수가 거의 똔똔 수준까지 왔어요.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팔았으면 좀 하락장을 예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또 한 8천억 정도, 8천억 이상 9천억 정도 매수세가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아직은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콜옵션도 한번 볼게요.
콜옵션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이날 갑자기 확 이날 엄청나게 팔았었거든요. 그 이후로 콜옵션 매수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은 이날 엄청나게 풋옵션 많이 땡겼다가 수익 다 실현하면서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방 쪽이 조금 더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볼게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요날 갑자기 6조가 들어왔다고 해서 75조 돌파했다 막 신문 기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오류였대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지금 마이너스 8조 6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오류를 정정한 그게 좀 있어가지고 어디더라? 하나금융투자인가? 거기서 이제 그 청약 관련해서 돈 들어온 것까지 같이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빼고 보면은 지금 요 한 69조 그래도 거의 한 70조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코스피 지수 3200 정도 다가왔는데 코인 쪽의 시장이 좀 최근에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자금이 조금씩 넘어오는 거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지금 23조 돌파를 했습니다. 신용잔고를 한번 이제 요날 밀었을 때 싹 한번 밀어버리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이때 야수의 심장으로 그냥 다 신용으로 물타기를 하셨어요. 개인들이.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LB세미콘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미친듯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얘만 갈 만한 이유가 따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갈 만큼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얘는 못 가고 얘만 갈 그런 건 또 아닌데 뭐 얘만 그냥 혼자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 하러 얘도 따라서 갈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일단은 그래도 당장 눈앞에서 이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제가 지금 LB세미콘 말고 하나마이크론 들고 있었으면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다시 LB세미콘 사면은 이걸로 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배가 아파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SAT 관련된 회사들은 충분히 이제 다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중에서 누가 대장으로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LB세미콘이 탑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랑 조금 어긋나게 하나마이크론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참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랑 두 개 놓고서도 에코프로비엠 저는 탑픽으로 꼽았는데 LNF가 날아갔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마이크론이 날아가 버리네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보시면은 LNF는 떨어지고 에코프로비엠이 또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비엠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날 거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 특별하게 월등하게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섹터들끼리는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요. 그런 분들은 뭐 수익 실현 좀 하고 싶다. 뭐 매도가 마렵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매도 마려우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 적당히 하시고서 일부는 뭐 LB세미콘이나 뭐 다른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네페스 테스나 다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그리고 FST는 여전히 안 가고 있어요. 근데 3만원 부근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28,000원 깨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8,000원 부근에서 열심히 강력하게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28,000원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소재거리가 나오는 순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EUV 관련해서도 저는 트래킹 계속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EUV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 신고가 다시 뚫고 나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뺄 게 있었나 싶긴 한데요. 이제 거래 정지가 이게 목전이에요. 내일 모레인가 그렇거든요. 아마 29일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앞두고서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정지 기간 감내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 물량들 그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한번 선물 지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 나쁜 것까지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뭐 상승도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오히려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많았죠.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에도 되게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나 뭐 두산 계열사, 그다음에 뭐 SOL 뭐 이런 회사들 다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하이닉스, GS건설,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 삼성물산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삼성전자, 뭐 네이버, LG전자, 그 다음에 SKC 뭐 이런 회사들,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주식에 있어서, 미장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상방이냐 하방이냐 나름대로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한 얘기가 나올 만한 이슈,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건 아닌데, 거기서 또 만약 예상 못한 특별한 언급이 나온다면 그거는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미장보다는 한국장이 조금 더 흐름이 좋았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쪽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시 반이면 한 요쯤 되잖아요. 요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코스피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 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달러로 똥을 닦은 게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달러가 똥값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증시에는 확실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돈을 계속 풀면 풀수록 달러는 계속해서 값어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제 달러가 계속 이렇게 오를 때도, 언제였죠? 이렇게 계속 달러가 오를 때도 저는 이제 달러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달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변곡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상이 뭐 크게 어려운 예상은 아니었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WTI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 유가 같은 경우도 높은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수요 공급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바이든이 지금 돈 많이 풀어내는 거는요, 결국에는 지금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것보다도 인프라 투자 쪽에 지금 많이 그게 쏠려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요, 유가 이게 기름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초기에는 역설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공급보다 수요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는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횡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6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 70불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SK랑 GS랑 S-오일이랑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S-오일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다가오면은 여러분들 S-오일 주식 좀 사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금요일까지 사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좀 나셨겠네요. 오늘 한 7% 이상 올랐잖아요, S-오일이.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한 번씩 좀 여러분들 실적 발표일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야, 저는 이제 유가 이런 쪽은 좀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일이랑 그 다음에 실제 예상 실적이랑 쭉 지켜봤을 때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눌려있다 라고 한다면 미리 좀 선취매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해서 실적 발표가 날 때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S-오일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니까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그 영향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S-오일 다 팔고 나왔어요. 네, 참고는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보시면은 이게 뭐 한 1.76까지 갔었다가 지금 이제 1.6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눌려서 밑에서 놀고 있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지만 그 속도가 이제 천천히 올라오면 그거는 문제될 건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특이사항 같은 건 없어요. 최근에는 시장이 좀 조용하죠. 특별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실적이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예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거, 그리고 증권사 예측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경제 지표들 같은 게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가 지나면은 조금 주가가 꺾이는 걸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예상하는 게 3분기는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래킹을 해서 3분기의 실적 성장세가 안 꺾인다면 주가의 상승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공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쯤 수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됐을 때 조금 떨어지면 아 이거 공매도인가? 이러면서 이제 패닉셀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단기적인 차원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쭉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나 SKC나 이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PER이 좀 높은 회사들이잖아요. PER이 높은 종목들은 약간은 좀 수익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팔 생각 없어요. LB세미콘 이런 거 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있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호텔신라 우선주가 엄청나게 날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상속 관련된 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호텔신라 우선주도 이렇게 날뛰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캐치를 하고 계신다면 좀 나름대로 단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 공부거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우선주가 왜 그렇게 날뛰었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수목금 제가 말씀 못 드린 동안 그래도 증시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증시 좋을 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없잖아요, 그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저도 어지간하면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증시가 좋을 때는 제가 몸이 너무 힘들면 그러면 조금 쉬어요, 제가. 그래서 증시가 좋을 때는 좀 영상이 안 올라와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번 주는 오늘하고 남은 4영업일 중에 이틀은 최소한 이틀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